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총정리 요약 노트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약 노트는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인쇄해서 같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요약 노트를 그대로 옮겨 놓아서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요. 화면에서. 일단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계산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괄호안이에요. 무조건 괄호안이 다 해결되고 나면 곱셈 또는 나눗셈, 곱셈이나 나눗셈 중에서 앞에 있는 거, 나눗셈이 앞에 있으면 나눗셈부터, 곱셈이 앞에 있으면 곱셈부터 하면 되겠고요. 곱셈과 나눗셈이 다 하고 나면 덧셈과 뺄셈 중에서 앞에 있는 거, 뺄셈이 앞에 있으면 뺄셈부터, 덧셈이 앞에 있으면 덧셈부터 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금 뺄셈, 덧셈밖에 없죠. 뺄셈, 덧셈에 있으면은 앞에서부터 하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겠어요. 계산이. 그러면 1번 양쪽에 있는 걸 해야 됩니다. 32 빼기 10 하면은 22. 그 다음에 2번이 더하기죠. 뭘 더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걸 더해야 되죠. 10하고 7인데 이 10은 지금 벌써 여기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29. 답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 해볼까요?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있어요. 자,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먼저죠. 그러면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먼저예요.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더하기입니다. 맞죠? 자, 해보겠습니다. 1번 곱하기죠. 곱하기 양쪽에 있는 거 3, 5, 15. 그 다음 뭐예요? 나누기죠. 나누기도 양쪽에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럼 8 나누기 하면 4예요. 맞죠? 자, 그 다음 더하기 해야 되죠. 더하기 8하고 5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여기 계산되어 있죠. 8도 여기 계산되어 있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15 더하기 4 하면 19. 그래서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금 빼기,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자, 여기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으면 여기가 더하기라도 원래 사실 더하기는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이 무조건 1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가로 밖으로 나오면 지금 빼기, 곱하기, 더하기 있으니까 곱하기나 나누기 중에서 앞에 있는 것부터 곱하기 먼저, 그 다음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끝났으니까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번이 더하기죠. 더하기 양쪽에 있는 12 더하기 8하면 20. 그 다음 2번이죠. 2번이 뭔가요? 곱하기네. 곱하기 양쪽에 있는 거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계산되어 있으니까 6 곱하기 20 하면 120. 3번 뭔가요? 나누기 4네요. 나누기 4. 뭐랑 해야 되죠? 앞에 8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죠. 그래서 120 나누기 4 하면 30. 마지막 4번 뭔가요? 4번 보시면 30 빼기죠, 빼기. 빼기 양쪽에 있는 거. 지금 6은 양쪽에 있는 게 30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30 빼기 30은 0. 답은 0이 되겠습니다. 4번 해볼게요. 나누기, 빼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있는데 여기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이 무조건 1번. 그 다음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있으니까 나누기나 곱하기 중에서 앞에 있는 것부터. 그럼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끝났으니까 더하기, 빼기 중에서 앞에 있는 거.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1번 8 빼기 4 해야 되겠죠. 8 빼기 4면 4. 2번이 뭐예요? 나누기죠. 나누기 양쪽에 있는 거. 항상 양쪽에 있는 거 해야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24. 96 나누기 4 하면 24죠. 그다음 3번 뭐예요? 3번 곱하기죠. 자, 요럴 때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아, 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 순서는 여러분 양쪽에 있는 거 해야 돼요. 그럼 곱하기니까 3 곱하기 7 요렇게 해야 돼요. 곱하기 옆에 있는 거. 그럼 21. 4번이 뭐죠? 빼기죠. 빼기 5. 5하고 4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4가 이렇게 24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24 빼기 5 하면 19. 자, 더하기 해볼까요? 더하기는 사실은 5하고 3하고 계산해야 되죠. 바로 옆에 있는 거. 근데 5는 여기 계산되어 있고 3은 여기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 답은 40. 답은 40이 되겠습니다. 2단원 약수와 배수해 볼게요. 약수라는 것은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야 되겠죠. 나누어 떨어지려면. 그럼 한번 해볼까요? 1에 12의 약수 1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나누어 볼게요. 12 나누기 1은 12, 12 나누기 2는 6, 12 나누기 3은 4, 4 나누면 3,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하고 나머지 2, 6은요 2, 7은요 1하고 나머지 5, 8은요 1하고 나머지 4, 9는 1하고 나머지 3, 10은요 1하고 나머지 2, 11은요 1하고 나머지 1, 12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머지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가 없는 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 2, 3, 4, 6 이건 나머지 있어서 안 되고 10이죠. 그래서 12의 약수를 구하세요 하면 1, 2, 3, 4, 6, 12 이렇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배수라는 것은요. 배는 곱한다 생각하면 되죠.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한 수예요. 그럼 8의 배수 구하세요 하면 8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계속 하면 된다는 거죠.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8 곱하기 3은 24, 8 곱하기 4는 32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8 곱하기 1한 거, 곱하기 2한 거, 곱하기 3한 거, 곱하기 4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8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의 배수는 8, 16, 24, 32 계속 나오겠죠. 자, 3번 해보겠습니다. 3번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약수를 구할 때 항상 1하고 자기 자신은 약수가 되게 됩니다. 1하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12에서 약수를 한번 한 거 보세요. 12에서 1은 항상 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의 약수죠. 그럼 이 12도 자기 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1하고 자기 자신은 꼭 약수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16을 예로 선생님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16은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낼 수 있나요? 1 곱하기 16 되죠. 2 곱하기 8 되죠. 그 다음에 16은 4 곱하기 4 되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1, 2, 지금 나머지가 없으니까 4, 8, 16은 16의 약수가 되고 16은 또 1, 2, 4, 8, 16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1은 곱하기 16 하면은 16이 되니까 1, 2, 4, 8, 16은 또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숫자 한번 써볼까요? 24는 3 곱하기 8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24의 약수는 3하고 8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3하고 8의 배수는 24다. 3에다가 뭘 곱해서 24 나오죠. 8 곱하면. 8에다가 3 곱하면 24 나오죠. 그러니까 3하고 8의 배수는 24다.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 곱셈식을 보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공약수 구해볼게요.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된 약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요? 공약수 중에서 최대니까 제일 큰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각 구해서 약수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밑에 있죠. 곱으로 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두 수의 공약수로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8과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각각 먼저 약수를 구합니다. 자,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8의 약수 어떻게 구하죠? 8 나누기 1, 8 나누기 2 이렇게 다 해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앞에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 배웠죠. 8은 1 곱하기 8. 또 뭐 돼요? 2 곱하기 4, 3, 4, 4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4개가 8의 약수가 된다. 1, 2, 4, 8. 36도 해볼까요? 자, 36도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9, 5 안 되고요. 6 곱하기 6, 7, 8 안 되고 9, 9 곱하기 4 여기 거꾸로 있죠? 거꾸로 있으니까 그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4, 6, 9, 12, 18, 36이 36의 약수가 돼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공약수가 공통된 거죠. 그럼 공통적으로 1, 36에도 1 있죠. 2도 있고 4도 있고요. 8 없죠? 그 다음 다른 건 똑같이 있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럼 공약수는 1, 2, 4라는 거고 최대 공약수는 약수 중에서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인 4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알아둬야 될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가 4죠. 4의 약수인 1, 2, 4가 바로 공약수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곱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12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 곱하기 6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 6을 더 나누어서 쓸 수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되죠. 더 나누어줘야 안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자, 18 한번 해볼게요. 18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3 곱하기 6 해볼까요? 3, 6. 자, 6은 더 작게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됐어요. 자, 이제 더 작게는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2 있고요. 여기 2 있죠. 3 있어요. 3 하나. 더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죠. 이것도 2 곱하기 3은 6이니까 이 6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방법. 두 수의 공약수 이용하기. 자, 12하고 18이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뭐 있죠? 2가 있죠. 왜냐, 짝수니까. 짝수는 무조건 2부터 돼요. 그러면 12 나누기 하면 6 나누어 떨어지고 18 나누기 하면 9 나누어 떨어졌어요. 또 해볼까요? 6하고 9하고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뭐 있죠? 3 있어요. 그러면 6 나누기 3 하면 2, 9 나누기 3 하면 4. 자, 2하고 3은요? 1밖에 없죠? 1이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1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2하고 3이 있으니까 2 곱하기 3은 6. 이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6이다.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말고 공약수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 말했죠, 위에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라 했으니까 6의 약수 어떻게 구하죠?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니까 요렇게 1, 2, 3, 6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1, 2, 3, 6. 알겠죠? 자, 공배수 해볼게요. 공배수라는 것은 공통된 배수고요.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최소죠. 그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각각 구하는 법, 곱으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 갖고 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처음에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예요. 그럼 2의 배수,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2, 6, 12, 2, 7, 14, 2, 8, 16, 2, 9, 18 계속 나오겠죠? 3 해볼까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 20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자, 이 중에서 공통된 거 뭐 있어요? 공통적으로 6 들어가 있고요. 12 들어가 있고요. 18 들어가 있네요. 더 있겠지만 우선 이거 3개만 구해볼게요. 6, 12, 18. 공배수는 계속 나오니까 점점점 써줄 수 있고요.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앞에 있는 6입니다. 자, 그리고 요 말도 알아야 됩니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가 된다. 최소 공배수가 6이죠. 6의 배수, 6, 1은 6, 6, 22, 6, 3, 18, 6, 4, 24, 6, 5, 30 이런 것들이 2와 3의 공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구해볼게요. 곱으로 나타낸다. 자, 곱이나 이렇게 나누기 할 때는요. 2, 4, 5, 7, 1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12는 2 곱하기 3 될 거고요. 18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자, 우리가 공약수 구할 때처럼 써볼게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6이죠.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요. 나머지는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럼 12는 6 곱하기 2고 18은 6 곱하기 3인데 지금 최소잖아요. 최소니까 공통된 거를 두 번 쓰지 말고 한 번만 써주자는 거죠. 그럼 6입니다. 6 곱하기 공통된 건 한 번만 써주고요.
자, 12의 배수도 돼야 되고 18의 배수도 돼야 되죠. 그래야 공배수잖아요. 그럼 12의 배수가 되려면 곱하기 2 해야지 12의 배수. 곱하기 3 하면 6 곱하기 3 하면 18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야지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통된 거는 한 번만 써주고 나머지 곱셈을 써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해볼까요? 12하고 18에 공통적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뭐 있어? 2죠. 2, 6, 12, 2, 9, 18. 6하고 9는요? 3이죠. 6 나누기 3 하면 2, 9 나누기 3 하면 4. 또 있나요? 1. 1은 안 되죠. 1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제 끝날 거예요. 이제 1을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2 곱하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배수 구하는 거랑 공약수 구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36.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거 한 번만 곱해가지고 나머지 곱하면 되니까 36이고요. 그러면 12와 18의 공배수는 뭐가 되겠어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36. 36에다가 2 곱하면 72. 36에다가 3 곱하면 10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구하기, 최대 공약수 구하기 구별해가지고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3단원 규칙과 대응 보겠습니다. 자, 대응 관계를 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숫자가 커지면 더하기나 곱하기겠죠. 숫자가 작아지면 빼기나 나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두 개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숫자들도 이렇게 두 개씩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돼요. 알겠죠? 자, 1에서 4가 되려면 더하기 3 아니면 곱하기 4겠죠. 그럼 두 번째 거도 더하기 3이나 곱하기 4를 해봅니다. 2 더하기 3은 5가 돼야 되는데 8이 나왔으니까 더하기 3은 아닌 거예요. 곱하기 4 했더니 8 됐어요. 그럼 다음 것도 해볼까요? 곱하기 4 했더니 10이 됐어요. 곱하기 4 하면 4, 4,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축구멍의 수는 단추수의 4배가 된다. 식으로 표현하면 단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 4니까 단추의 수에다가 곱하기 4를 했더니 단추 구멍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해볼까요? 빵하고 달걀이 있죠. 빵하고 달걀. 화살표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1에서 5니까 숫자가 커지니까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겠죠. 더하기 4거나 곱하기 5가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고 네 번째 코드 해볼까요? 더하기 4인지 곱하기 5인지 보면 더하기 4 하면 8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이 나왔죠. 그럼 더하기 4 아니에요. 곱하기 5 했더니 20 나왔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5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5 하면 10. 3 곱하기 5 하면 15. 그래서 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쓸 때도요. 요 앞에 거를 쓸 때도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쓰면 되죠. 빵의 수에다가 곱하기 5를 했더니 달걀의 수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관계식으로 나타내기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연필의 수에서 가격 이렇게 화살표를 해볼게요. 자, 1에서 500이 되려면 더하기 499를 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500을 하면 되죠.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적용되는지. 2에다가 499 하면 501이 돼야 되는데 1000이 됐죠. 그러면 더하기 499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에다가 곱하기 500 했더니 1000 됐어요. 세 번째 거도 곱하기 500, 네 번째 거도 곱하기 500, 다섯 번째도 곱하기 500이죠. 그럼 이건 알 수 있죠. 연필의 수에다가 곱하기 500을 했더니 가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호가 나오거든요. 그럼 연필의 수를 네모로 하고 가격을 하트로 해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모 곱하기 500은 하트. 또 해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화살표로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보니까 숫자가 줄었죠. 숫자가 줄으면 나누기나 빼기가 돼.
그러면 2019에서 나누기 뭘 하면 8이 되냐? 이거 사실 계산하기 어려워. 그럼 빼기로 한번 해볼게요. 빼기로 했더니 2011을 뺐더니 8이 됐어요. 그럼 다음 거도 2011 빼볼까요? 빼기 2011 했더니 9 됐어. 여기도 2011을 뺐더니 10 됐고 2011, 2022에서 2011을 뺐더니 11 됐고 맞죠? 그러면 연도에서 2011을 뺐더니 나이가 나오구나. 요걸 알 수 있죠. 그럼 연도는 네모로 해라. 나이는 하투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네모 빼기 2011은 하트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또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곱하기 이런 거 있을 때요. 하트 나누기 500은 네모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맞죠? 곱하기를 나누기.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트 더하기 2011은 네모. 이렇게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4단원 약분과 통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원에 있는 약수, 배수, 그리고 공약수, 공배수를 꼭 잘 이해해야지 이 단원을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기와 같은 분수 만들기. 자, 지금 보시면 그림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죠. 자, 이것을 크기가 같은 분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해도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2개라고 했어요. 이건 8분의 2.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요. 이번에는 3개로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나누어도 사실 바뀌는 건 없죠. 총 12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4개로 나눠보면은 4개로 나눠보면 16개 중에 4개. 다 똑같은 거예요. 크기는 같은 거예요. 크기가 변하진 않아요. 맞죠? 근데 분수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는요.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4분의 1하고 같은 거는 곱하기 2를 하면 똑같이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8분의 2. 또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3하면 4, 3, 12. 곱하기 4하면 4. 곱하기 5하면 곱하기 6하면 이런 식으로 다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분모와 분자에 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을 때는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눈다. 나누어도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36분의 18을 나누기 2를 해볼까요? 나누기 2를 하면은 18분의 9. 자, 나누기 3을 해볼까요? 여기 나누기 3. 36 나누기 3 하면 12. 18 나누기 3 하면 6. 그러니까 12분의 6도 크기가 같다는 거죠. 또 4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8이 4로 안 나눠지니까요. 6으로 나누어 볼까요? 36 나누기 6 하면 6. 36 나누기 18 나누기 6 하면 3. 이것도 다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약분하고 통분이 나오는 건데요. 약분이라는 것은 이거 둘 다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거예요. 약분, 통분도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약분은 나누기 개념이에요. 약수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니까. 분조와 분모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는데 계속 나누다 보면은 공약수가 1분일 때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약분수가 되려면 그냥 공약수가 아니고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주면 기하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8과 36의 공약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8과 36의 공약수 어떻게 구하죠? 자, 우선 최대 공약수 구해보면은 2, 4, 9, 18. 그 다음에 또 2 나누면 2는 4, 2, 9, 18. 더 안 되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4니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1, 2,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1, 2, 4로 나눠볼게요. 1 안되고 2로 나누면 18분의 4. 4로 나누면 9분의 2. 자, 이렇게 공약수가 1분일 때 이거는 또 2로 나누어지잖아요. 맞죠? 2로 나누어지니까 이건 더 이상 안 나누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기약 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해볼게요. 통분 같은 경우에는요. 분수의 분모를 뭐 하는 것일까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분한 분모를 같으니까 공통 분모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수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수의 곱이 뭐죠? 24죠. 그럼 24분의 뭐로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는요.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했죠. 그러면 4분의 1하고 6분의 5를 이렇게 만들려면은요. 4에다가 뭐 곱해야지 24 돼요. 6 곱해야 24 되죠. 그러면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분자에도 6을 곱해줘야 돼. 자, 6분의 5를 24분의 뭐로 바꾸려면 곱하기 4를 했죠. 분모에. 그러면 크기가 같게 되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5, 4, 20. 그래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 구해볼까요? 2는 4, 2, 3은 6. 더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개 다 곱하면 얼마죠? 2는 4, 4, 3, 12. 그러면 12분의 뭐로 통분할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또 적어볼게요. 4분의 1, 6분의 5. 크기가 같아야 되죠. 크기가 같은 분수여야 돼요. 그러면 4가 12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한 거죠. 분모에 곱하기 3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려면 분자에도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3 되겠고요. 자, 6분의 6이 12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했죠. 분모에. 그럼 크기가 같은 분수 되려면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5, 20. 자, 요렇게 통분이 된다는 겁니다. 4분의 1과 6분의 5를 통분한다. 분모가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여러분 통분해서 분모를 같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분자끼리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통분해 볼까요? 우선 이거 약분이 가능하네요. 맞죠? 그러면 나누기 3, 나누기 위아래는 항상 똑같이 해야 돼요. 나눠주면 이거는 10분의 9가 될 거고 요거는 나누기 4가 되겠네요. 나눠보면 10분의 9. 자, 이것도 크기가 같은 분수인 10분의 9로 바꿨어요. 그러면 분모가 같죠. 그럼 분자끼리 비교하면 9, 9 똑같으니까 이거는 같다. 자, 3개가 나올 때는 2개씩 비교해보면 되죠. 우선은 3분의 2하고 4분의 3 비교해 볼게요.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되겠죠. 뭘로 같게 해줄까요? 선생님은 3, 4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같게 해줄게요. 그러면 각각 보시면 3이 12가 됐죠.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곱하기 4를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4를 해줘야 돼요. 분자에도. 그럼 8. 자, 4에서 10이 되려면 곱하기 3 했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9. 12, 10이 같을 때 위에가 8하고 9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거 한번 적어볼까요? 4분의 3이랑 6분의 5랑 비교해볼까요? 자, 4하고 6. 지금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얼마죠?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됩니다. 왜냐? 2 하면 2는 4, 2, 3은 6. 요거 3개 다 곱하면 12가 되죠. 자, 그러면 앞에 거 4에서 12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크기가 같아지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해야 되죠. 3, 3은 9. 자, 다음 거 해볼까요? 6에서 12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했죠. 그럼 5에도 곱하기 2를 하면 5, 2, 10. 자, 그럼 밑에 12, 10이 똑같으니까 9하고 10이면 어디가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 소수와 분수의 크기 비교할 때는요. 둘 다 소수로 바꾸거나 둘 다 분수로 바꾸면 돼요. 그럼 우선 분수로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시면 2하고 5일 때는요. 10으로 바꿀 수 있고요. 4일 때는요. 10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에서 10이 되려면 곱하기 5를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5를 하면 10분의 5면 0.5가 되겠죠. 10이니까 소수 한 자리예요. 자, 5는 10이 되려면 곱하기 2를 했죠. 분수는 항상 바뀔 때는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지
크기가 같은 분수 됩니다. 10분의 2니까 이것은 0.2. 4는요, 곱하기 5, 25를 했죠. 그러면 분자에도 곱하기 25를 하면 75. 이것은 어떻게 바뀌죠? 0이 두 개니까 소수 두 자릿수네요. 0.75.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거는요,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2하고 5 같은 경우에는 분자 2분의 1, 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뭐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일 때는요, 100분의 뭐로 바꿔야 되고요. 곱하기 25를 해서 그러면 25일 때는요. 25일 때도 100분의 뭐로 바뀌겠죠. 8일 때는요. 8분의 1은요. 곱하기 125를 해서 1000분의 뭘로 바꿔야 돼. 알겠죠? 그래서 2, 5일 때는 10. 4랑 25일 때는 100. 8이랑 125일 때는 1000. 요거 생각해 두시면 바꿀 때 더 쉽겠고요.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요것을 선생님이 뭘로 한번 바꿀까요? 소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앞에 2 있죠? 2 있고요. 2분의 1은 어떻게 바꾸죠? 2분의 1은 10분의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10분의 5니까 0.5죠. 그럼 2.5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2.5하고 2.56 어디가 더 크죠? 앞에서부터 자연수 비교하고 뒤에 5, 5, 여기가 6이 더 있으니까 오른쪽이 더 큽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로 바꿔볼까요? 아니, 소수가 더 쉽겠네요.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10분의 8이죠. 10분의 8은 0.8. 그럼 앞에서부터 비교하면 0, 점 밑에 3이고 8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그래서 소수하고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소수로 모두 바꾸거나 분수로 모두 바꾸면 되겠어요. 자,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통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통분 4단원 나오니까 꼭 공부를 잘해서 5단원 풀어야 되겠어요. 자, 뒷분수 덧셈. 우선은 분모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분모로 만들려면 분모의 곱이나 최소 공배수로 한다. 곱은 뭐죠? 48이죠. 86, 48. 그럼 48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크기 같은 분수로. 그러면 8이 48 되려면 곱하기 6 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6 하면 18. 6이 48이 되려면 곱하기 8 했으니까 똑같이 크기가 같으려면 분자에도 곱하기 8 하면 이렇게. 그러면 더하기는 분모는 그대로죠.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26. 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약분 배웠죠? 2로 약분하면 24분의 14. 자, 이것도 해볼까요? 8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86의 최소 공배수 24죠. 24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8이 24 되려면 곱하기 3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3. 6이 24 되려면 곱하기 4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4. 그러면 24분의 14.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4하고 10이죠. 4하고 10 어떻게 하면 되냐요? 40으로 두 수의 곱으로 바꾸면요. 4는 곱하기 10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10 하면 30. 여기는 곱하기 4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4 하면 9, 4, 36. 더하면 요 같죠? 같으니까 40. 두 개 더하면 66. 우선 약분해보면 짝수니까 약분해보면 2로 약분해보면 20 나누기 2 하면 34. 이거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두 개의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 20이네요. 20으로 바꿔주면은요. 곱하기 5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5. 곱하기 2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그러면 20분의 33이니까 대분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분수 덧셈도 똑같아요. 이것도 자연수끼리 먼저 더하는 방법,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자연수끼리 해보면 1하고 2 먼저 더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3이랑 10분의 7 더하는데 지금 분모가 다르죠? 그럼 같게 해줘야 되겠죠? 1 더하기 2 하면 우선 3이고요. 뒤에 거 뭘로 바꿔줄까요? 10으로 공통분모 바꿔주면요. 뒤에는 그대로 10분의 7인데 앞에는 바뀌었죠, 지금. 크게 같은 분수가 되려면 곱하기 2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2 하면 3이 6.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10분의 위에 거만 더하면 13. 그러면 3분의 13도 바꿔야 되겠죠? 1과 10분의 3.
그렇게 하면 또 자연수끼리 더해야 되겠죠. 4와 10분의 3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8 더하기 10분의 20, 27. 그러면 이건 10으로 바꿀 수 있죠. 뒤에는 똑같고요. 요게 요렇게 분모가 바뀌었으니까 곱하기 2 했으니까 크기가 같게 되려면 곱하기 하면 16.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43. 대분수를 어떻게 바꾸죠? 4와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받아내림이 없는 진분수 뺄셈 해볼게요. 자, 4하고 6이죠. 공통분모 만들어줍니다.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로 했어요. 자, 4에서 10이 되려면 크기가 같으려면 3 곱했으니까 여기도 3 곱하면 9. 뒤에 거는요, 6에서 10이 됐죠. 곱하기 2 했으니까 뒤에 거도 곱하기 2 하면 4. 그래서 밑에 12, 10인 똑같고 9에서 4 빼면 5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엔 대분수 나오는데요. 이렇게 분모가 다른 대분수 할 때는요. 한 번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뒤에 있는 분수를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크기를 비교할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오른쪽 위에 알려주자면 자, 6분의 2하고 8분의 1이 있죠.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대각선 위로로 곱해봅니다. 2, 8, 16이고요. 6, 1은 6이죠. 그럼 16이 크죠? 그럼 이 분수가 항상 크게 돼요. 그러면 앞에 게 크기 때문에 빼면 됩니다. 자연수,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 분수끼리 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6분의 2가 8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뒤로 빼야 돼요. 7 빼기 2하고 자연수끼리 6분의 2에서 8분의 1을 빼볼게요. 그러면 7에서 2 빼면 5고요. 뒤에 거는 분모 같게 해줘야 되겠죠. 뭘로 하면 될까요? 최소 공배수 24로 맞춰볼게요. 24로 하면 6에서 24 되려면 곱하기 4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4 하면 8. 8에서 24 되려면 곱하기 3 했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3 하면 3. 그러면 5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해보면 24분의 8에서 3 빼면 5죠. 그래서 5와 24분의 5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가분수로 고치면 6분의 7, 6, 42, 44 8분의 28, 16, 17 자, 뭘로 바꿀까요? 24로 바꾸어 볼게요. 어떻게 했죠? 여기는 곱하기 4에서 24 됐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4 하면 4, 4, 16 4, 4, 16, 176 뒤에는 뭐 했죠? 곱하기 3 했죠? 그래서 24 됐죠? 그럼 뒤에도 곱하기 3 하면 51 그러면 24분의 176에서 51 빼면 얼마죠? 125 그러면 5와 24분의 120을 빼면 5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분수끼리 뺄셈 나올 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먼저 분수로 비교해 볼게요. 앞에가 커야지 차례로 뺄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1이랑 5분의 3이랑 크기 비교해 보면 곱하면 5고요. 3, 3은 9죠. 뒤에가 더 커요. 5분의 3이 더 커요. 앞에서 뒤를 빼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 6과 3분의 1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4학년 때 배운 거예요. 자, 한번 바꾸어 볼게요. 어디다 바꾸냐? 밑에, 여기 밑에다가 한번 바꿔 볼게요. 6과 3분의 1은요. 6은 5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이 1을 밑에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6과 3분의 1은 5 더하기 3분의 3. 요게 6이죠. 거기다가 3분의 1이 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거를 바꾸었으면 5와 분수끼리 더하면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과 3분의 1을 5와 3분의 4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4학년 때 한 거예요. 그럼 바꿔서 써볼게요. 위에 다시 3분의 4 빼기 1과 5분의 3.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수 자연수끼리 5 빼기 1 뒤에 거 분수끼리 빼볼게요. 5분의 3. 그러면 5 빼기 1은 4고요. 뒤에 분수끼리 바꾸려면은 이제 분모를 갖게 해줘야 되겠죠. 15로 하면 되겠네요. 15로. 그러면 15가 되려면 3에다가 5 곱했으니까 4에다가도 5 곱하면 20. 5에다가 3 곱해야 15니까 위에도 3 곱하면 9. 그러면 4 더하기 15분의 20에서 9 빼면 11. 답은 4
4와 15분의 11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밑에 거 가분수로 바꾸어 볼까요? 3분의 6, 3, 18, 19 5분의 5, 1은 5, 8 그럼 이건 15분을 뭐로 바꿀 수 있겠죠? 3에다가 곱하기 5 해야 돼. 15 되니까 위에도 곱하기 5 하면 9, 5, 45, 95 5에다가 3 곱해야 15 되니까 위에도 3 곱하면 3, 8, 24 그러면 15분의 71이죠. 15분의 71은 4와 15분의 11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단원 해볼게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 정다각형 알죠?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둘레라는 것을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를 곱하면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인데 한 변이 5란 말이에요. 그럼 변은 3개죠. 정삼각형이니까 3개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3, 5가 3개니까 이 둘레는 5 곱하기 3이니까 15cm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각형 둘레는 어떻게 하느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정사각형 둘레가 있어요. 둘레라는 것을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서로 같죠. 그럼 가로가 만약에 3이고 세로가 2라고 하면은 3 더하기 2가 2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cm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다 더해도 돼요. 2, 3, 2, 3 다 더해도 돼요.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도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2라고 하면은 4, 2, 4, 2 이렇게 다 더해도 되고요. 4 더하기 2가 2개씩 있으니까 12다. 이렇게 둘레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만약에 한 변이 3이라면 3이 4개 있으니까 12. 정사각형도 똑같죠. 4변의 길이가 같다. 한 변이 5라면 5가 4개 있으니까 20. 이렇게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둘레 구하는 게 같네요. 자, 넓이 단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1cm, 여기도 1cm인 정사각 요 넓이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쓴다는 거. cm, 이렇게 위에 2를 쓰고 1제곱cm라고 읽어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넓이는요. 이렇게 해서 위에 2를 쓰고 1제곱미터. 한 변의 길이가 1km면 이렇게 쓰고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는다.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제곱미터는 뭐예요? 이렇게 쓸 때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요 넓이죠. 이것을 지금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낸다는 것을 센티미터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1m는 100cm잖아요. 1m는 100cm죠. 요 넓이는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100cm는 뭐예요? 이 안에 몇 개 들었다는 거예요? 100개 들었고요. 여기 세로로도 100개 들어있으니까 1, 하나, 둘, 셋, 넷.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겠죠. 그래서 10,000제곱센티미터다. 자, 요것도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있을 때요. 1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이죠. 그럼 미터로 바꾸면 이거는 1000m죠. 이거 어떻게 바꿔요? 1000m죠. 그러면 이 안에 1m짜리가 1000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1000개 있다는 거죠.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3만 제곱센티미터는 몇 제곱미터일까요? 그럼 미터로 바꿔라는 거죠. 우리가 100을 1m로 바꿀 수 있고 100을 1m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3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지금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꿔라는 거죠. 그럼 미터 같은 경우에는 0 3개가 1km가 되고 0 3개가 1km가 되니까 이거는 30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사각형 넓이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잘 볼게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
자, 여기 가로가 만약에 6cm고 세로가 3cm라면 이 안에 1cm짜리가 6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3개 들어간 거죠. 그럼 총 이렇게 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있느냐예요. 맞죠? 그러면 가로에 6개, 세로에 3개니까 6 곱하기 3에서 18이고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밑변이라는 것은 여기 요 밑변. 그 다음에 높이라는 것은 이 밑변의 수직인 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밑변이 만약에 5cm고 높이가 2cm라면은 여러분 넓이 어떻게 구한다? 5 곱하기 2에서 10제곱cm.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직사각형이랑 똑같아요. 요거 구하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밑변이 뭐냐면 이렇게 한 변이 있고요. 높이라는 것은 반대편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 4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누기 2까지 해서 6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삼각형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딱 해보면요. 지금 뭐 구하는 거야? 4 곱하기 3 하면?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죠. 4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데 지금 나누기 2를 해야 삼각형이 되니까 나누기 2가 있는 거예요. 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구하냐?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가 돼요. 그러면 한 대각선이 만약에 4cm고 다른 대각선이 3이면 4 곱하기 3 나누기 2에서 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것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얘를 여기로 옮기고요. 얘를 여기로 옮겨볼게요. 그럼 뭐예요? 직사각형 구하는 거죠. 직사각형.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여기가 지금 4가 아니고 반밖에 안 되니까 2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2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있으면 윗변, 아래에 있으면 아랫변이라고 하고요. 2개 더해서 높이는 이렇게 아랫변과 윗변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선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어요. 그러면 윗변이 4cm고 밑에가 3이고 높이가 만약에 2라고 하면 4 더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2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느냐? 7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식을 잘 외워두시고요. 특히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에는 뒤에 나누기 2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